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3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조국을 온갖 비리의 온상이고 전향을 선언한 적이 없는 골수 레닌주의자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인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도둑을 경찰청장에 임명하는 것 또는 간첩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것과 같다는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을 경찰청장에 임명하면은 도둑 세상을 만들라는 이야기고, 간첩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면은 적에 항복하든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골수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숙한다든지 조심하지 않고 계속 검찰개혁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수사 대상자인데도 세상에 이런 일이 지구상에서 문명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조국의 책임이 아니죠.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그것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자신의 사상을 고백한 바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 남쪽 대통령을 자칭하는 그가 골수 레닌주의자를 환경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장관이 지금 일가족이 돈통 비리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 그리고 레닌주의 노선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또는 레닌주의 세상 또는 북한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걸림돌인 검찰을 무력화시키겠다고 음모하고 있다고 의심할 권리를 저를 포함한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국을 편들면서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레닌주의자라는 뜻 아닙니까? 정경심을 사랑해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짓과 위선과 사문서 위조와 온갖 비상식적인 비도덕적인 행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조국 정경심을 편드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인생을 그냥 발가벗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많은 사진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국이다, 정경심을 사랑해요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합니다. 오늘 또 조국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여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 검찰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 검찰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여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오늘의 검찰개혁이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다. 제도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하자고 야당에 제안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서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 등등 이야기했습니다. 공허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달린 댓글이 아주 핵심을 찌릅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자신들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검찰개혁이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검찰개혁이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지금 전 정권 사람들에게 이 정권이 한 일, 특히 직권남용으로 수많은 사람을 잡아 넣었는데 지금 이 정권, 문재인 포함해가지고 이 정권의 핵심 인물들에게 직권남용죄를 딱 적용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아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검찰개혁, 그것은 살기 위해서 하는 개혁 아니냐,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개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뭐 한 요점 정리를 하면 이렇죠. 검찰개혁이 그렇게 시급했으면 왜 지난 2년 동안은 검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왜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심부름 잘 하니까 물으라 하면 물고, 이른바 주구 역할을, 권력의 주구 역할을 잘 하니까 안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지금 검찰개혁을 하려고 합니까? 검찰은 집권 후반기가 되면 항상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합니다. 이분도 그 신호탄이죠. 그것을 막으려고 공수처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을 하겠다 해서 고위공직자를 가지고 검찰을 감시, 감독,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 일종의 저 공산당이 만든 또는 전체주의 국가가 만든 게슈타프라든지 KGB라든지 북한의 국가보위부 같은 기관을 하나 만들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거 말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검찰개혁입니까? 자기들 할 수 있는 2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더구나 조국을 임명을 해놓고 조국 수사를 하니까 검찰개혁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검찰개혁은 검찰장악입니다. 검찰개혁 간단합니다. 검찰개혁이 되려면 두 가지가 보장되면 됩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입니다.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에 관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검찰총장 임명을 다른 인선위원회를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검찰은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안 권력을 수사하라고 문재인 씨가 윤석열 씨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특명을 내렸는데 사안 권력을 막상 수사를 하니까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검찰 장악이고 자기들이 살겠다는 것이라고 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그 촛불혁명의 정체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법치를 강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바로 김일성 그리고 레닌 그 자들이 만든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후자일 가능성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김일성주의자를 사상가로서, 문학가로서 아닙니다. 사상가로 존경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이 골수 레닌주의, 공산폭력혁명 레닌주의자였던, 그리고 지금도 전향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으면 이것은 체제 전복의 길을 가겠다. 그것을 걸림돌인 검찰을 치우기 위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검찰개혁이란 말을 쓴다. 따라서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지금 시급한 것은 이번에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서도 잘 나와 있었지만 법원 개혁이 필요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후에 법원을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념단체 출신들로 요직을 메웠습니다. 마치 옛날에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군대를 장악했던 것하고 비슷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조국에 대한 수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법원 개혁이 더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법원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은 조국 구속, 그리고 조국을 편들면서 권력 남용을 하고 있는 배후 세력 수사입니다. 법원 개혁이 더 필요한데 검찰 개혁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우선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지 않겠다는 것을 막아보려는 필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권을 놓으면은 우리가 죽는다. 정권을 놓으면 감옥에 갈 사람이 많다. 정권을 놓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정권을 놓지 않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했던 대로 대법원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대법원을 장악하고
선관위를 장악하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는 것인데, 검찰이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차질이 생겼고 국민들이 대거 합세해가지고 일종의 국민혁명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다급해진 겁니다. 다급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정경심 구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경심 구속 이후에도 조국이 과연 법무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느냐에 의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5일 국민 대집회를 역사상 초유의 규모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는 지난 10월 3일보다 5배, 6배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10월 3일 인파도 서울시 집계로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0만 명이 나와서 순간 인원입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보다 두세 배, 아니 5배를 늘린다면 결국 250만이 나온다는 건데, 250만이면 수도권 인구의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세 집에 한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전국에서 몰려오는 것은 더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홍콩에서도 매주 시위를 하는데 100만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규모로 하면은 한 5, 600만 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월 25일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 패스트 트랙 악법 통과를,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막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민혁명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국민을 주권자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이 세력 정권에 맞서서 헌법의 칼을 뽑은 겁니다. 헌법의 칼을 뽑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헌법의 칼로서. 헌법의 칼을 뒷받침하는 게 국민의 단합된 의지인 것입니다. 의지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거리와 광장에서 머릿수로서 표현이 되어야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런 미명하의 민주주의 법치 파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